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점진적 과부하가 근비대의 핵심 원리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의 방법으로는 볼륨, 강도, 빈도 등의 방법이 있었고, 이러한 요소를 증가시키면 자연스레 점진적 과부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강의 내용은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인데요. 이 세 요소는 해외 내추럴 보디빌딩 코치들이 말하는 근성장의 원리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점진적 과부하는 근비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는 근비대의 추가적인 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갔을 때 몸 좋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몸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파워리프터는 고중량을 하면 근육이 클 거예요. 보디빌더는 펌핑에 신경 써서 자극을 느껴보세요. 크로스피터는 운동을 좀 다르게 진행해보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숀필드 박사는 2010년 연구에서 근비대의 핵심 3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동시에 해준다면 최대 효과의 근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케니컬 텐션. 메케니컬 텐션은 쉽게 말해 무거운 무게를 최대 가동 범위로 들어라 입니다. 메케니컬 텐션은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정확한 자세로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근성장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수록 스트렝스는 강해질 것이고, 이 스트렝스를 토대로 모든 운동에 적용한다면 더 큰 메케니컬 텐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운동 종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3대 운동을 포함한 7대 운동일 것입니다. 가슴에서 가장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벤치프레스와 딥스, 등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턱걸이와 바벨로우, 어깨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밀리터리 프레스, 하체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그러니 이 7대 운동은 몸에 하자가 없는 한 해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운동인 것입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에 있어서 중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문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겁게 들수록 메케니컬 텐션이 더 생기는 거겠지? 이는 어느 정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90%의 중량으로 훈련하는 것이 메케니컬 텐션이 가장 높았다고 말합니다. 메케니컬 텐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윗 스팟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윗 스팟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고 경력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고급자의 경우엔 3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고, 중급자는 5에서 12회를 들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윗 스팟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그것은 자세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급자이고 데드리프트를 3회에서 8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락아웃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윗 스팟에서 잘 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락아웃을 잘 못한다? 그렇다면 무게를 줄여서 완벽한 자세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메케니컬 텐션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템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메케니컬 텐션을 극대화시키는 템포는 2010, 2013, 2310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완, 정지, 수축, 정지 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포에서는 이완을 2초로, 수축을 1초로 고정한다면 메케니컬 텐션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타볼릭 스트레스.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펌핑에 신경 써라입니다. 메타볼릭 스트레스의 핵심은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2두와 3두 운동을 마치고 팔이 펌핑된 상태를 메타볼릭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정지하는 구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멈추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한다면 동맥에 의해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되면서 젖산, 수소이온, 크레아티닌, 대사물 그리고 근육 속의 혈액이 다른 부위로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근육은 큰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위해 펌핑 위주의 운동을 진행할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자세가 무너지면 운동을 멈추기, 12회에서 20회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기, 세트 간 혹은 운동 간 휴식 시간을 줄이기.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주는 훈련의 방법에는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세트 간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슈퍼세트,
한 세트를 마친 후 무게를 낮춰서 한 번 더 진행하는 드롭 세트. 3개 이상의 운동 종류를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진행하는 자이언트 세트. 8에서 15회를 진행하고 10초 이내 2에서 4회를 3세트 진행하는 마이오랩스. 고무나 밴드를 이용해 근육 부위를 묶고 운동을 진행하는 혈류 제한 트레이닝. 본 운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주동근의 고립 운동을 진행하는 선피로 운동. 60개를 설정해 놓고 3에서 4세트 안에 최대한 빠르게 목표한 개수를 진행하는 랩 타겟 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머슬 데미지. 머슬 데미지는 자결통과 큰 관련이 있으며 이완 동작, 가동 범위, 근육의 긴장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 종목이나 방법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도 머슬 데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다음날에 훈련했던 부위가 뭉치거나 아픈 것은 일반적입니다. 자결통 때문에 하루가 힘들 것이지만 이는 머슬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기에 그 부위의 운동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자결통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결통으로 인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그 결과 우리의 몸에서는 근육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속에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양분을 보내며 근육을 회복,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머슬 데미지는 비생산적이기에 훈련의 볼륨은 분할이나 빈도에 따라서 잘 조절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분할을 한다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근육을 조져주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운동 종목의 5세트를 머슬 데미지에 신경 써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남은 요일간에는 그 부위를 쉬어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2분할, 무분할 하신다면 자결통을 느낄 정도의 운동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에서 3일 뒤에 있을 같은 부위의 훈련에 지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 운동 종목의 2세트 정도를 머슬 데미지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머슬 데미지만 너무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머슬 데미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결통으로 본인의 운동이 잘 되었다, 잘 안 됐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훈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상당한 자극통을 느낄 것이지만 이것이 곧 근성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 운동 루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운동의 종류 및 루틴 공유에 나온 초보자용 루틴인데요. 데이 3의 하체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힙힌지 변형과 레그 프레스 변형은 메케니컬 텐션을 적용해 7대 운동을 적용시키고 고급자는 3에서 8회, 초급자는 5에서 12회를 실시. 메케니컬 텐션의 세트 수는 각각 3에서 8세트를 진행. 템포는 2010, 2013, 2310, 그리고 쉬는 시간은 2에서 3분.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정리하자면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을 각각 3에서 4세트를 진행. 개수는 12에서 20회를 진행하고 템포는 1010, 2310, 쉬는 시간은 1분 이내. 마지막 시티드 카프는 머슬 데미지를 적용해 2에서 5세트 진행, 8에서 15회 진행, 템포는 4010, 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을 적용시키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성장의 원리에는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가 있다. 두 번째, 메케니컬 텐션은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정확한 자세로 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7대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 메케니컬 텐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윗 스팟을 찾는 것이다. 고급자의 경우엔 3에서 8회 정도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고 중급자는 5에서 12회 들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네 번째, 메케니컬 텐션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다. 템포는 2010, 2013, 2310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섯 번째, 메타볼릭 스트레스의 핵심은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도를 갖는 것이다. 여섯 번째,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정지하는 구간을 줄이는 것이다. 주의사항으로는 자세가 무너지며 운동을 멈추기, 12회에서 20회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기, 세트 간 혹은 운동 간 휴식 시간을 줄이기. 일곱 번째,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주는 훈련의 방법에는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세트 간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슈퍼세트, 한 세트를 마친 뒤 무게를 낮춰서 한 번 더 진행하는 드롭 세트, 3개 이상의 운동 종류를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자이언트 세트, 8에서 15회를 진행하고 10초 이내 2에서 4회를 3세트 진행하는 마이오랩스, 고무나 밴드를 이용해 근육 부위를 묶고 운동을 진행하는 혈류 제한 트레이닝, 본 운동을 진행하기 앞서 해당 주동근의 고립 운동을 진행하는 선피로 운동,
60개를 설정해놓고 3에서 4세트 안에 최대한 빠르게 목표 개수를 진행하는 랩 타겟 세트. 8번째, 머슬 데미지는 자결통과 큰 관련이 있다. 자결통으로 인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그 결과 우리의 몸에서는 근육을 회복시켜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5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운동 종목의 5세트를 머슬 데미지에 신경 써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 대신 남은 요일간에는 그 부위를 충분히 쉬어주어야 한다. 반대로 2분할, 무분할을 한다면 자결통을 느낄 정도로 운동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